RS를 적용하여 7의 암호는 10일, 35의 암호는 40일이 주어졌다. 42가. 알고리즘의 수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계산한 245. 7 곱하기 35죠. 암호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RS의 공개 모듈 N은 247, 공개 주수 E는 5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RSA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겠고 그걸 풀어나가는 기법도 우리가 접하지 않았을 땐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수학적 기능도 좀 있어야 되고 수학적 능력도.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RSA 알고리즘을 일단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자, 기본 투로 듣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서명은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습니다. 내가 서명하려는 사람이야. 키를 2개를 생성해야 돼. 근데 그 키는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짝이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키를 2개 생성을 하고 하나를 상대편한테 받을 사람한테 서명한 것을 내가 서명자니까 받을 사람한테 키를 하나 던져줘. 이게 공개 키야. 나는 개인 키인 비밀 키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떤 중요한 문서를 암호화시켜. 뭘로? 내가 갖고 있는 키로. 그리고 보내. 그럼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키가 있죠. 그건 무슨 키죠? 내가 만들어서 보낸 공개 키라고. 그걸 가지고 그 문서를 해독하면 해독이 되네? 그럼 내가 보낸 게 맞잖아. 해독이 안 되면 내가 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해독이 되니까 서명한 거와 똑같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인데, 자, RS 디지털 서명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대칭키라는 게 있어요. 대칭키는 암호화시키는 거 하고 또 복호화시키는 거 하고 키가 서로 같은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DES 알고리즘이에요. 비대칭키는 이 키가 서로 달라. 가장 대표적인 게 RSA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RSA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개키 알고리즘을 이용한 디지털 서명 기법이다. 공개키. 이것을 우리는 암호화키를 비밀키 혹은 개인키라고 하고 이거를 공개키라고 한다. 전자서명에서는. 그러니까 키를 2개 생성하는데 비밀키와 공개키를 생성해서 이거 상대편한테 보고 이것이 서명이 되는 거죠. 서명.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 중에 가장 먼저 사용을 하였다. 적절한 시간 내 인수가 큰 정수의 소인수 분해 문제를 이용한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소인수 분해는 뭐죠? 우리가 3 곱하기 8은 24죠. 24를 인수로 분해한 거예요. 인수야, 얘는. 인수. 근데 소인수는 아니죠. 8은 소수가 아니니까. 소인수는 소수로 구성된 거죠. 소수는 뭐야? 2, 3, 5, 7, 9, 11.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순서대로 쓰죠. 이게 소인수 분해잖아. 다 소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소인수의 문제, 복잡성의 문제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공개키 RS 알고리즘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2개의 소수를 정해놔요. P와 Q가 있겠죠. PQ. 자, 만약에 여기서 얘도 P가 되고 얘도 Q가 돼요. 얘가 P라고 합시다. 얘가 Q라고 하자고. 두세 곱은 얼마야? 6이죠. 너무 쉽네. P와 Q를 알고 있으면 이 값은 쉽게 계산되지만 거꾸로는 어렵잖아. 이건 너무 쉬운가요? 6을 소인수 변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런데 6이 아니라 이거의 PQ를 찾아봐라. 알 수 있겠어? 이건 어렵잖아. 이거 알 수 있겠냐고. 두 수를.
소수가 되는 두 수를 찾을 수 있겠냐. 이건 너무 어려울 거야. 이거로 만들어진 게 바로 RSA다. 수인수분해. 그래서 가장 보편화된 알고리즘이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구현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RSA 알고리즘을 통해 비밀키, 공개키를 생성, 두 개의 키를 생성하죠. 서로 다른 거. 비밀키를 개인키라고도 합니다. 두 개 서로 다른 소수를 공개키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PQ를 선택해요. 여러분이. 내가 키를 두 개 생성한다 그랬잖아. 어? 하나는 비밀키를 생성할 거고 하나는 공개키를 생성할 거야. 어? 비밀키와 공개키를 생성할 건데 비밀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공개키를 생성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작업을 한다고. 두 개의 소수를 결정해. 그것을 지금 5하고 11을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개키 2를 결정한 겁니다. 2. 이게 P가 되고 이게 Q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생성할 때마다 임의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넣으면 5하고 11을 내가 임의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복잡한 큰 수를 하나 만들겠죠. 두 수를. 아주 큰 소수 두 개를 딱 끄집어내겠지. 2, 3, 5, 7, 11, 13, 17 막 쭉 있잖아요. 엄청난 큰 수 두 개를 딱 컴퓨터에서 찾아내겠지. 이걸 P로 하고 이걸 Q로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그냥 임의로 두 개를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공개키 21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평문이 있다. 평문. 이게 20. 그러니까 이게 20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평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일 수도 있고 인 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전체 블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거로 보자 이거야. 값으로. 이걸 이진수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평문으로 보자. 그래서 두 수의 곱한 값을 찾아. 5 곱하기 11이니까 55죠. 그죠? 그러면 공개키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P라고 하고 퍼블릭 공개키 형식이 2하고 N. 2가 얼마였죠? 50, 27이었고 그 다음에 55가 딱 결정이 된 겁니다. 공개키 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를 이렇게 주고 공개키 형식을 찾으시오. 그럼 요 2를 맨 앞에 놓고 요 두 개를 곱하면 돼. 이게 공개키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27에다가 55.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키를 만들 건데. 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지우고. 자세히 생각하면 어렵진 않아요. 비밀키 D의 범위를 구한다. 파이 혹은 델타, 립실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P-1, 그 다음에 Q-1이에요. 그러니까 P에서 하나 빼, 5에서 1 빼고, Q에서 하나 빼, 11에서 1을 빼. 그럼 얼마가 돼요? 40이 돼요, 40. 그죠?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 40은 어떤 거냐면 1부터 D 값의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 얼마예요? 1부터 D 값은 40 범위 안에 들어온다. 이걸 찾는 거죠. D 값을 찾기 위해서는 소수 두 개에서 두 개를 뽑아냈잖아. 하나씩을 빼, 두 개 곱해. 그럼 1은 안 되고 1보다 큰 거부터 그 곱한 값보다 작은 값의 D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값을 찾냐면 D 곱하기 2는 1 모두 40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뭐죠? 모두 40? 모두 40이라는 건 나머지가 40으로 나눴을 때 40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되든 나머지가 1인 것을 찾는 거죠. 만약에 81이다 그러면 4, 2에다가 80이고 나머지 1 맞죠? 만약에 88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0에서 42, 4, 80. 8 남잖아. 이거는 8 모두 40이지. 가로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뭘 찾는 거냐면 40으로 나눈 두 개를 곱해갖고 40으로 나눴을 때 이 D값에 요 안에 들어온 놈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 D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D를 계산을 해봐야지. D는 어떤 거 될 수 있어?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쭉 되잖아. 그죠? 이 값은 얼마야? 정해놨잖아. 27, 27, 27, 27 다 계산을 해보는 거야. 이거 얼마야? 1은 뭐 할 것도 없죠. 1은 안 해도 돼. 1 곱하기 27은 27이니까 안 되잖아. 그치? 2는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7은 54잖아. 54를 40으로 나누니까 40, 14니까 얘는 1이 아니죠. 그 다음 3을 해보니까 3 곱하기 27은 얼마야? 3이 6, 3, 7, 21. 81이죠. 그러니까 81을 40으로 나누니까 2죠, 2. 80. 나머지 1이, 1이 남네. 그래서 D, 요런 계산 중에 1이 나오는 D를 찾아봤더니 얘야, 얘. 그죠? 3이 나오잖아, 3. 3이 나왔다고, 3. 됐습니까? 자, 3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D값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비밀키 형식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3, 그 다음에 55. 이건 n이죠. 요건 얼마야? 2고 요거는 D값을 찾아낸 거예요. 어렵지 않죠? 문제를 주고 P하고 Q를 주고 해당되는 D값을 찾아라. 이 형식을 찾아라 했을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두 개를 곱한 값을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는 뭘 구하면 돼? 하나씩 뺀 값을 이런 것을 찾아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주는 거고 27은. 자, 그래서 비밀키와 공개키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 두 개 키를 다 생성한 거예요. 자, 이제는 암호화 시켜야 되죠. 암호화 시킵니다. 암호화. 암호화는 C죠. 얼마? 22가 뭐예요? 22가 평문이잖아. 평문에다가 C, 27. 암호화 시키는 거죠. 모두 55를 집어넣습니다. 55가 이거죠. 일반화 시키면 어떤 의미야, 이게? 평문을 암호화 시키겠다는 거죠. 모두 N으로. 이거지. 요게 이 값이잖아요. 요게 N 값이잖아. 요게 2고 이게 M 값이잖아. 그럼 2의 27승을 계산한 값을 50으로 나눈 나머지가 C야. 아시겠죠? 그 C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3이 나와요. 33. 이게 바로 암호문입니다. 이거를 상대편에 전달을 해. 33을 받았네. 그리고 복호화 키는 3이잖아요. 3. 모두 55를 했더니 얼마가 나와? 이게 원래 평문인 M이 얼마 나와? 27이 나오겠지. 22가. 이거 N이잖아. 이거 D잖아. 이거 암호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키를 생성할 때 키 두 개 소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암호문 정해주고 하면 평문을 가지고 암호화 시킬 수도 있고 암호화 시킨 거 평문으로 해서 복원시킬 수 있고 평문으로. 두 개는 서로 연관이 돼, 안 돼?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암수 짝이라고. 자, 그래서 RS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은 송신 측은 메시지의 디지털 서명을 하고 전송을 하고 그 다음 메시지 M은 짧은 길의 메시지거나 긴 메시지의 해시코드 형태다.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돼도 항상 그 같은 길이를 뽑아내는 거죠. 이 길이가 만약에 6이다. 다 6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되든 서로 길이가 달라도 어떤 룰에 의해서 항상 똑같은 결과를 뽑아내고 다시 복원을 하게 되면 원성투로 복원할 수 있는 형태가 해시코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개 키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자, 이거 E하고 N을 D하고 N을 결정을 하면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의 키를 생성을 하면 내가 암호화시키고자 하는 공개 키로 전달할 때도 되고 내가 서명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키 두 개를 생성해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기밀키, 비밀키, 개인키가 되는 거고 상대편한테 보내는 건 공개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평문을 암호화시켜서 보내. 뭘로? 비밀키로. 우리가 알고리즘 설명을 할 때는 공개키로 암호를 했지만 이거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암호화시키려고 한다면, 내가 서명을 하려고 한다면 내 문서, 평문을 바로 비밀키로 암호화시켜서 보내. 그럼 상대편이 그거 가지고 공개키로 어떻게 줍니까? 반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키가 비밀키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자서명의 정확한 의미는 나의 키를 두 개 생성을 해서 하나는 상대편한테 보내. 그리고 내가 만들어진 비밀키를 가지고 암호화시켜. 암호화시키는 게 비밀키가 되고 서명키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보내. 그럼 상대편이 공개키를 가지고 해독이 되면 내가 정확히 서명한 거가 된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암호화시킨 거가 서명키다. 비밀키가 된다. 그죠? 정화할 땐 키가 생성이 두 개가 되는데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명을 정확히 정하거나 혹은 공개키를 가지고 그냥 암호화된 문서를 보내거나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245의 암호문을 구하라는 겁니다. 245의 암호문을 구하라는 겁니다. 7의 암호문이 C래. 7의 암호문이 11이래요. 그 다음에 35의 암호문이 40이래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곱한 값이 245죠. 그러니까 이거 평문이 M이에요. 여기는 암호문이야. 평문이 35야. 이게 암호문이란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C는 어떻게 구해요? 평문이 M이면 2에다가 모두 N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라는 거야? 7을 2한 값 모두가 N이라는 얘기지. 이 C가 얼마라는 거야? 11이라는 걸 가르쳐줬어. 지금 요거는 어떻게 돼요? 35의 2가 모두 N인데 이 값이 C인데 이게 얼마라는 걸 가르쳐줘서 35에 대한 것은 40이라는 걸 가르쳐준 거잖아요. 요거만 파악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금방 파악해. 수학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럼 여기서 2는 뭐야? 제가 가르쳐줬잖아. 공개지수야. 2. 그럼 다시 정리하면 C는 뭐야 여기는? 11이죠. 11은 M은 얼마야? 7의 5승 모두 N이 얼마일까? N 247로 가르쳐줬네. 그 다음에 요건 얼마야? 42는 7의 얼마야? 7이 아니라 35의 5잖아. 모두 247이죠. 이 두 개의 식을 다 가르쳐준 겁니다. 저 문제는. 이걸 일단 추출해내기가 어렵죠. 그 RSA 공개 알고리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추출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가르쳐 줬냐면 문제는 245의 암호문을 물어본 거잖아. 245의 모두 5, 247이죠. 247.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 C를 물어본 겁니다. 245의 암호문 모두는 N은 247. 그 다음에 5의 2. 얘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식을 가지고 C를 유추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가르쳐주면 이걸 알 수 있는 재간이 있나? 245를 5번 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들고 가면 할 수 있지. 계산기 들고 가면 어렵지 않아. 245를 계산기 5로 5번 곱해가지고 211을 47로 나눈 값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죠. 계산기 가져가면. 근데 계산기를 가져가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야. 고맙게도 7하고 35를 곱한 값이 얼마라는 걸 알겠어. 245라는 걸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두 개씩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요거 245는 얼마로 했어? 7 곱하기 35죠. 별표는 당연히 곱하기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 수학식으로. 이건 이제 여기서 수학 기술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부터는. 두 개씩을 가르쳐주고 C를 가르쳐줘. 요거는 지수의 법칙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 7의 5승 곱하기 35 5승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맞아요? 이걸 또 분리시키면 7의 5승 모두 247 곱하기 35의 5승 모두 24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수학적인 기술이야. 여기까지 진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경험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으면 틀릴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틀리죠. 그럼 이거가 얼마라고 가르쳐줬어? 11로 가르쳐줬네. 이거 얼마라고 가르쳤어? 이거 42래. 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얼마냐? 이게 바로 뭐죠? 암호문이죠. 이게 암호문제. 이 두 개 곱한 값을 계산해봐. 이 두 개 곱한 값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뭐 돼? 암호문이 되는 거잖아. 이걸 구하려고 했는데 이걸 직접 계산기를 쓸 수 없으니까 이런 과정,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게 이거 가르쳐줬잖아. 이걸 뭘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 두 개씩으로 분리해내기만 하면 된다. 분리해내면 쉽게 구해진다. 그러니까 이 값이 나오면 계산을 하면 되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보죠. 자, RS 알고리즘을 통해서 240의 암호를 구하는 문제다. 확실하죠, 이 문제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245의 7, 35의 암호면 11, 30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야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이걸 가르쳐줬다. 그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7의 11을 보면 7은 M, 11은 C잖아. 35 M은 42, 35는 M. 다 가르쳐준 거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 모드 N은 두 개 소수 PQ가 정하면 N, 이거 정해줘야 되잖아. 얻은 값이 247이라고 가르쳐줬어요. N 값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PQ 한 개 없이. 소수 PQ 한 개 없이. 공개 대수 바로 공개 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47의 암호문은 C. 이걸 구하라, 이거. 맞죠? 결국 이걸 구하라. 얘네들 다 가르쳐줬어. N값까지도 가르쳐주고, E도 가르쳐줬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했던 내용은 한 단계씩 진행을 해보죠.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야. 계산기를 두들기면 돼. 245를 5번 곱해서 247로 나눈 나머지가 C야.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 7과 35를 곱한 값으로 분리해. 가르쳐줬잖아. 얼마나 자세히 잘 가르쳐준 거야. 요거. 그러니까 분리시킬 수 있어, 곱하기는. 이거 신경 쓰지 마, 모드는. 곱하기. 같이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곱하기는 분리가 되잖아. 지수가. 지수 성질을 이용한 거란 말이야. 수학적인 공식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모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이게 뭐야? 모듈러스로 분리시켜서 얘는 얼마야? 11과 42까지 왔잖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이라고 42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암호문이죠. 자, 이제 암호문이 462가 나왔어. 얘가 얼마? 462가 나왔어. 이게 암호문이냐? 아니죠. 우리는 모듈러스 몇을 이용하고 있어? 247을 쓰니까 247로 나눈 나머지가
우리가 구하는 암호문이죠. 왜 247을 넘어서는 안 되잖아. 모듈러스에서. 그래서 460을 247로 나눠봤더니 나머지가 얼마야? 215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평문이 된다. 암호문이 된다. 즉 요거에 우리가 요거를 계산기로 두들기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렇지 못해서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요걸 가르쳐 주겠다 이것이. 풀어라 이런 거죠. 그 답이 215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이 몇 번? 두 번째. 한번 풀어보면 어려운 게 아닌데 물론 RSA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것도 요 암호문 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지. 거기다가 수학적인 좀 능력 한번 경험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처음 접할 때는 어렵다. 답은 두 번째.